작전 리포트 함께 하셔야겠죠.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AS 먼저 해볼 텐데요. 와, 이 아름다운 차트의 주인공은 뭘까요? LS입니다. 오, 거의 이제 목표치에 근접한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네요. 예, 최초 방송에서 목표가 75,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7만 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늘 가격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접근을 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200주선은 지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단숨에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좀 완충지대를 거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매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매도하지 않고 쭉 떨어졌네. 꾸준하게 예. 관심을 갖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월요일에도 LS, 예. LS 일렉트릭 추가적으로 기대감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을 보이면서 슈팅이 조금 나왔고 실적 발표 역량에 의해서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잠깐 남았는데 이럴 때에는 분할로 실적 발표에 의해서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의 변동성, 거기다 실적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변동성의 분할로 일부 수익을 좀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하지만 전략 모두 다 매도하는 것은 조금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돌아와서 L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75,000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면서 연속적인 수급들이 또 수급창을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75,000원을 향한 행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티자, 네. LS. LS 들어간 기업 두 가지로 수익을 쏠쏠하게 안겨주고 계십니다. LS로는 20% 가까운 수익, LS 일렉트릭으로는 18% 이상의 수익, 최고가 기준으로 달성 중인데요. 일렉트릭은 조금씩 팔아도 된대요. 조금만요. LS는 끌고 가는 전략 기억해 주시죠. 자, 오늘의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성장성을 과반 이상 흡수하는 기업? 성장성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배터리밖에 안 보이는데 사진은 풍력이 나와 있네요. 네. 풍력? 타워 기업도 있을 것이고 엔진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풍력 발전기가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해상 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이면 그렇습니다. CS 윈드는 저 타워죠. 네. 삼강 MNT. MNT.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상 하부 구조물을 예. 수출한 기업이고요. 지난해 5월 이제 대만 앞 해상인 창화현 또는 장화현이라고 부르는 곳에 예. 해상 하부 구조물을 최초로 수출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불어오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각국들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각광받고 있는 곳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점에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부 구조물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을 과반 이상 흡수하고 있다라는 점들 데이터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사실은 태양광도 꽤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배터리는 정말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풍력이 왜 이렇게 다른 신재생에 비해서 못 갔죠? 이미 한 차례 바람이 불었고 작년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시장이 아예 꺾이는 시장이냐 예. 그리고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냐 그리고 피크 아웃이냐에 따라서 다시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 수 지금 있겠습니다.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부문 나와 있는데요. 강관, 플랜트, 방산. 그리고 선박의 개조 수리. 오. 그렇게 본다면 플랜트 부분들이 이제 해상풍력 발전의 하부 구조물 격이죠. 그럼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강관이 한 30% 내외, 그리고 특수선, 개조, 선박 수리 이쪽 부분들이 한 자릿수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하는 쪽은 해상풍력 발전의 하부 구조물 위주로 예.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이터. 네. 뭐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갈까요? 네. 6배까지나요? 얼마나 길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는지 세 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을 제외한 중국은 중국 자국의 것들을 많이 쓰니까요. 그쵸. 중국을 제외한 유럽 시장이 될 거고요. 아시아 시장이 될 텐데 연평균 성장률을 본다면 2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예. 6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네. 연평균으로 본다면 25.7% 정도가 중국을 제외한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5.7%가량이다 라고 하나 기억을 해보시고요. 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비슷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의 어허, 성장률입니다. 예. 2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인데 네. 차례차례 성장을 합니다. 뭐 4,118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조 1,180억 원부터 시작을 해서 24년에는 7조 4,420억 원 쭉쭉쭉 대단하네. 올라가는데 이를 동일하게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을 해보면 25.7%는 시장 전체, 하부 예. 구조물은 26%. 오. 동일하게 하부 구조물도 시장의 성장성과 동일하게 같이 가네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트는 바로 다음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3강 MNT의 어머나. 수주 잔고가 어떻게 높아지느냐. 예. 17년, 18년, 19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는구나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더블링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해 보면 예. 50%의 성장률을 보인다. 그러면 시장은 25, 6%씩 성장을 하는데 예. 상강 MNT의 수주 잔고 추이를 보니까 연평균 50%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 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 대만,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유럽 등지에서 예. 해상 풍력 발전을 부유식이거나 고정식이거나 할 때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강 MNT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시장의 성장성은 25, 6. 하지만 상강 MNT의 수주잔고 기준 성장성은 연평균 50%. 그 속도는 최근 들어서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이게 육상 플랜트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쫙 쪼그라들면서 해상 풍력은 당연히 쫙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에요. 해상 풍력이 압도적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미 주가가 그때 급등을 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 나와 있나요? 분기별 실적 증가율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피크 아웃이냐 아니면 증가하느냐. 1, 2, 3, 4분기 모두 다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쪽도 본다면 증가율이 두 자릿수씩. 3분기는 세 자리, 4분기도 세 자리. 예, 예. 그럼 분기별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를 유지해 나가는 추이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OY죠. 그렇습니다. 전년비. 예,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내년, 24년, 25년, 26년치까지의 전망치입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꾸준하게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올해는 세 자리, 예. 두 자리, 26년에도 세 자리가 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25, 6년도까지 전망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주 잔고가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원, 올해는 1조 5천억 원 이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이미 25년까지 공장을 꾸준하게 쉬지 않고 돌려도 25년까지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 납품 완료된 공시들을 보면 최초에는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납품을 완료할 때 보면 1조 5천억 원, 왜 그렇게 2조 해요?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인 옵션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수출 비중이 이 기업 또한 7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초 수주 받았던 금액보다 예. 인도를 완료했을 때에 인식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무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예, 탄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PR이요. 그 낮은 거는 아닌 것 아닙니다. 같아요. 한 40배 정도. 네. 예. 이제 점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다운된다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이익이 이야기인가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ER은 줄어들게 되는 규모니까 예, 쉽게 말해서 고퍼에 서서 저퍼에 사는 전형적인 그렇군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차트상 여기에 와 최근의 있네요. 흐름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부터 예. 흐름을 보면 이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때가 시기가 언제예요? 이 구간들이 이제 2018년, 아, 19년도에 밸류에이션이 성장하는 구간이죠. 장기 평선 한 번도 안 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매출액이 훼손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하단은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단을 왔는데 최근 상단에서 되돌림 자리를 맞고 다시 나왔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환사채 전환 공시로 인해서 매물 출회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단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26년도까지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재무적 모멘텀까지도 완비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부터는 조정 시에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지금 21,000원 아래에서 제가 대본을 드리고서 방송국으로 왔는데요. 지금 25,500원, 23,300원 움직임인데요. 제가 매수 가능한 구간을 21,000원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안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이 추세선 상단 구간인 약 3만 원가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풍력의 대장주 격이에요. 해상풍력 대장주 가운데 하나 3강 MNT 체크해봤습니다. 자,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 안에서 풀이해 주실 텐데요.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집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 앤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